오늘은 새로 나온 제 책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의 6장 Recognize, 최적 경로를 인식하라 중에서 정확한 목적지를 파악하라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주인공 앨리스와 그 채셔 고양이죠. 그 나눈 대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앨리스가 묻죠.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래? 그래서 고양이가 대답합니다. 그건 어딜 가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딜 가고 싶은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앨리스가 말했죠. 그럼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넌 어디도 가지 못할 테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둘의 대화는 오늘날 목적지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줍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방황하는 여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건 마치 여행사에 가서 여행사 직원이 정해주는 아무 곳으로나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에 나는 이런 곳에 오고 싶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해도 이미 늦은 뒤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말죠. 한 남자가 지방 출장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모든 사람이 차선을 거꾸로 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몇 번이나 정면에서 오는 차들과 충돌할 뻔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차를 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전화였습니다. 여보, 조심하세요. 지금 TV를 보고 있는데 당신이 가는 그 방향으로 어떤 미친 사람 하나가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달리고 있어요. 이 남자는 급하게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위험하니까 얼른 전화 끊어. 물론 유머이긴 하지만 자신이 가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런 위험천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보다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목적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곳에 도달하는 길을 찾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히말라야에 사는 그 고산족들은 사냥을 사고팔 때 시장이 아니라 산비탈로 향한다고 합니다. 사냥이 산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면 아무리 마른 사냥이라도 몸값이 오르고요.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현재 몸이 크고 살이 쪘다 해도 몸값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냥은 넓은 산허리의 풀들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랄 미래가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사냥은 결국 협곡바닥으로 향하기 때문에 굶주려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떠나기 전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정해야 되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고 발전하지 않는 사람은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어떤 목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목표가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예 목표를 생각하지 않거나 일부러 외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담감 때문에 목표를 정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또 어떤 다른 사람은 오히려 목표가 지나치게 많아서 선뜻 결정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미래에 대한 목표를 놓치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덧 산 바닥으로 내려와 버린 사냥의 모습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럼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목표를 설정할 때는 가능한 구체적인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할수록 목표가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목적지를 입력할 때 구체적인 지명을 입력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남쪽 지방 경치 좋은 곳이라거나 충청도 방향이라고 목적지를 입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목적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도로명이나 지번을 넣는 것처럼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목표는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움과 동시에 작은 목표들을 아우르는 상위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루 일과는 수많은 목표로 가득 차 있죠. 그 개별적인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덧 중요한 목표를 놓치고 마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개별의 작은 목표들이 같은 방향을 지향하게 만드는 고차원의 목표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예컨대 아침밥을 챙기는 것도
데드라인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도 또 수용을 하는 것도 모두 각 단계마다 이루어야 될 작은 목표지만 이 목표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이 작은 목표에 집착하느라 훨씬 근본적인 상위 목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행복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침밥도 먹고 수영도 하고 일과도 합리적으로 마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루려는 작은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와 같은 이 질문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5년 후에, 10년 후에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사람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잘못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건 잘못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죠.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서울은 적합한 도시가 아닙니다. 지방에 공기 좋고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작은 도시가 더 좋겠죠. 그러나 문화를 즐기거나 쇼핑을 하고 싶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시로 그 목적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가고자 했던 방향이 원래 원하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갖고 있던 계획과 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고 원래의 목적지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었죠. 그건 성공이라는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무조건 달려오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목적지를 점검하지 않고 그저 관성에 의해서 살아온 탓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그것은 내게 어떤 의미인지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적지가 원하던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장 목적지를 수정해야 하죠. 사소한 오류를 발견하고도 즉각적으로 정정을 하지 않으면 목적지로 가는 길은 멀어질 뿐더러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길을 계속 가고 싶어 하는가?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라는 질문 없이 그저 지금 가고 있는 길만 계속 가고자 한다면 나중에 그 길의 끝에서 그 길이 막다른 골목에 향하고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 당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